안녕하세요. 대입으로 바라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대체 뭐죠? 말이 어렵죠? 네. 사실 이거는 2022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이다. 사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개정해서 3년 뒤인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 교육과정이고요. 이건 2022년에 개정해서 3년 뒤인 2025년 신입생, 즉 현재 중3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부터 적용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좀 내용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자료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만든 도움 자료를 기반으로 화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징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과목이 학기제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술과정, 뭐 한문, 뭐 제2외국어 과목도 다 학기 집중 위주로만 운영해야 되나요? 네. 근데 학기제가 뭔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상 1년 동안 책 한 권을 배웠다면 학기제로 운영이 된 다음은 책 한 권을 학기제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학기에 그 과목을 다 배운다. 네, 맞아요. 참 아이들도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 네,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도 신입생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흥미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더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네, 좀 달라지는 변화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과목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수이 수학점이 축소된다는 건데요. 근데 학점이 도대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학점은 네. 일주일에 1시간 수업 듣는 과목이 1학점입니다. 그러니까 4학점이다 라고 하면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있는 과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필수 이수학점이 축소되는데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에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10학점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10학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거는 그건 꼭 들어야 되는 학점을 말하는 네, 거겠네요. 맞아요. 그게 꼭 들어야 되는 필수 이수 학점이 축소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나요? 네. 그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 유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그냥 학교가 정해진 과목들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내년도 신입생 되는 우리 중3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이렇게 더 편하게 이렇게 네, 들을 수 적성해 있게 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진로 없으면 좀 힘들겠어요, 아이들?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오는 거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계열을 갈 건가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와야 그래도 1학년 때 교과목 선택을 하니까 좀 선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특징은 이제 이수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이수해야 이제 그 과목을 이수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학에서 저희가 말하는 F학점하고 같은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맥락은 같은데 우리가 F라는 용어보다는 I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미수를 I라고 합니다. 그 F와 I는 어떻게 되죠, 영어가? 네. F는 fail. 실패하는 네, 뜻인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I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fail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좀 그러니까.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미수라는 incomplete 아, 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실패란 용어는 그죠? 그 실패는 다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패란 용어를 굳이 쓰지 않고 미완성이라는 예. 용어의 아이를 쓴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의 좀 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과정 편제는 크게는 이제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교과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군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교과를 이수하게 되는데요. 1학년 때에는 공통 과목을 다 같이 이수하게 되고요.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1학년 때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전문 교과가 있는데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네. 1학년 때 그럼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1학년 때 2학년의 과목명도 잘 모르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그 과목명을 보고는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한테 그 각 과목마다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학년의 그런 진로 교육이 참 앞으로 의미가 있어지겠네요. 네, 진로 학업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하긴 지금도 이제 과목 이수 이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도 1학년 때 교육 과정 박람회나 교육 과정 설명회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하죠. 네, 근데 네. 이게 더 앞으로 이제 강화가 돼야 될 것 강화가 같아요. 돼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어떻게 되죠?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봉사 활동이라는 게 없어졌네요. 네. 봉사 활동 이제 안 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봉사활동은 중요한데요. 봉사활동이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동아리 활동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안에서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봉사성 함양이라는 건 중요한 인성의 덕목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 지금 보통 교과에 있는 이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번 화면을 참고하시면 와,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하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보니까 제가 만약 지금과 같은 교육 과정의 그런 학교를 다녔다면 참 재밌게 공부를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저 사회 과목 되게 싫어했는데 뭐 여행지리 이런 과목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네, 네. 선생님. 근데 저는 이 개설되는 교과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과연 이런 교과목을 다 개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죠. 생각하세요? 너무 많죠, 그죠? 네, 네. 보통 교과가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위 학교가 이 150개가 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수요를 받아서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을 하고 이제 부득이하게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그 교과 선생님이 없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소인수만 신청해서 이제 과목이 폐강되거나 이런 과목들은 단위 학교가 개설할 수 없기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 밖 학습 경험도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의미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과목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과학 계열은 과학고등학교, 체육 계열은 체육고등학교, 예술 계열은 예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죠. 근데 선생님 특이한 게 외국어 계열과 국제 계열은 없네요. 왜 없는 거죠? 네, 이게 처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이 총론이 나올 땐 이제 외국어와 국제고, 뭐 자사고가 이제 없앤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과를 계열을 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확정이 났죠. 이제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존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수정이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게 될 보통교과 과목,
원점수가 표기되고 성취도가 5개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하며 석차 등급은 5등급제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표기가 됩니다. 지금과 다른 점은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표준 편차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Z값, 뭐 G값이라고 한다는데 이 Z값을 구해서 상대적 위치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없어지면 이 아이의 상대적 위치를 추론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그 지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석차 등급 외에는 이 아이의 상대적 위치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5등급제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건데요. 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까지, 그리고 2등급은 누적 34%까지, 3등급은 누적 60%, 4등급은 누적 66% 죄송합니다. 4등급은 90%, 5등급은 100% 이렇게 5개의 등급으로 이제 비율을 매겨서 상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목이 석차 등급으로 표기가 되는데 단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9과목만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가 3단계로 표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은 산출이 되지 않지만 성취도가 A, B, C, D, E 5단계로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는 저 9개의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상 이제 성취도라는 것은 이제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평가제를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 이걸 보시고 계시는 이제 뭐 학부모님이나 보호자님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수미양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기억해요. 네. 그렇죠. 수미양가 그게 5단계잖아요. 네. 그렇게 그 수미양가가 A, B, C, D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념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절대평가를 한다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28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똑같이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에서 보시면 학생들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출제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수학에서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그리고 영어에서는 영어원, 영어2,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한국사가 출제 범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수학을 보면 네. 출제 범위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인데 네. 우리가 이제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미적분 2나 기하의 과목도 중요한 또 수학 학업 역량으로 보이는 과목이에요. 네. 그런 과목은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능은 그런 부분은 대학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그런 학업 역량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탐구 과목인데요. 학생들이 기존에는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던 사회와 과학 과목을 2과목씩 선택해서 시험을 봤다면 이제 2028 대입에서는 수능 출제 범위가 사회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그리고 과학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학생들이 출제 범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기 네. 사회과학 2과목을 이제 보잖아요. 네. 점수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각각 사회와 과학 성적이 따로따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학년 과목이라 이제 아이들 1학년 때부터 수능 과목을 배우는 거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요. 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게 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이 연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특히 국영수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내신 공부를 할 때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에 나오는 사회과학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또 제2외국어 한문 영역도 있네요.
네, 제2외국어 한문은요, 절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과목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대입과 좀 연계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입 전형의 큰 틀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실기 실적 전형은 좀 제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전형을 좀 많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간 정량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정성 평가로 뭐 과목 이수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혹은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정성 평가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체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현재 정량 평가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우리가 석차 등급이라 불리는 내신 성적을 가장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수도권 대학이나 이제 국공립학교에서는 일부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평가 자료로 하는 정성평가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일부 대학들은 이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이제 선별해서 거기서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면접을 2단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과 일부 학과에서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만큼 많지는 않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걸 걸고 있습니다. 논술고사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논술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신 성적은 일부 반영되나 그 영향력은 크게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적용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사실 가장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서울대하고 고려대 이렇게 두 학교는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입 전형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전형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개념과 수능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뭐 이럴 것이다 라는 그냥 저희들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이나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뽑기에 조금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교들은 서류 평가를 좀 많이 강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일부 대학에서만 서류 평가를 교과 전형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유지될 것 같아요? 약화될 것 같아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게 되니까 대학에서는 최소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강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은 이제 9등급제로 여전히 9등급제로 평가하기 때문에 5등급제로 조금 이렇게 평가가 좀 이렇게 러프해진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큰 틀이 이제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 정성 평가를 반영하든 수능을 반영하든 이런 형태로 조금 학업 역량을 체크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이렇게 허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를 서류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학생이 이수와 과목 이수가 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성적 산출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성적 플러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더 꼼꼼하게 더 강화해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학생들을 면접을 실시할 것 같고요.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현재 강화가 되거나 유지가 또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교과 전형만큼 많진 않죠. 종합 전형은 이제 일부 학과나 이제 일부 대학에서 극히 이제 종합 교과 전형보다 훨씬 더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 좀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대학들이 활용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어떤 계열을 가는 친구들한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뭐 간호 등 이제 의료보건 계열 쪽은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좀 의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영양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마 좀 수능을 많이 더 활용하지 않을까. 이미 지금도 활용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활용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은 뭐 지금에 있는 논술 전형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역시 논술 시험, 논술고사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고요.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면 지금과 같이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고 수능 최저도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 같은 경우 미적분 투나 기하가 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자연계열 논술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수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하나 미적분 투 같은 과목들을 출제 범위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과학 같은 논술도 일부 대학들은 또 다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럽게 이 정도 변화는 예측해 보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어떨 것 같아요? 수능은 기존에 9등급제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범위를 보면 1학년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 범위이고 그다음에 수학이 인문계열 학생들 기존의 범위이기 때문에 약간은 변별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지금보다는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학이 하는 것처럼 교과 평가가 좀 더 많은 대학에서도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은 사실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대다수라고 봐야죠. 네. 수능이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가 이제 일부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했죠. 네.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다른 대학들한테도 좀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저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전부 다 정성 평가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이러면 네. 대학 사정관님들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다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큰 틀은 이제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정성 평가를 위한 뭐 교내 활동에도 집중해야 되고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네. 아이들도 많이 고생을. 네, 것 더 같네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풍부한 독서 활동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근데 독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면접, 논술, 수능 준비를 위해서도 독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 오면 독서를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독서 아이들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상담할 때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독서를 습관 길들여져 있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교 입학 후 이제 올바른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설계인데요.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에 오면 이제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이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절반 이상은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진로를 정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때 학생들이 내가 적어도 어떤 계열을 가야겠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자기 자신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충분히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라도 좀 하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중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뭐 학과나 구체적인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넓게 네. 어느 분야를 자기가 좋아하는지 요 정도만 체크하고 와도 고등학교 때 과목 선택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사고력이나 탐구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태도, 자기 주도성인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그 역량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태도라는 것이 단숨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그런 학습 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단순하게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암기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생기면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이렇게 태도를 습관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학교 때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만 공부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않아서 결국엔 고등학교에 왔을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 외에 적어도 추가적인 기본 교과는 심화학습을 하고 오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중학교 시험은 이제 성취평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시험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준비를 덜 해도 된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상대평가 시험에 갑자기 충격을 먹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조금 심화하는 그런 공부들을 습관화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을 대입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중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